잔영의 연산. 그날 하늘은 유리처럼 푸르렀다. 마치 조각조각 난 파편들이 빛을 반사하며 깜빡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투명함 속에는 무언가 끈적한 불안이 서려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도심. 어딘가에서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서울의 심장부, 철저히 계산된 빛과 그림자가 맞물리는 공간. 그곳에 자리 잡은 예측 범죄팀 사무실에는 여느 때와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하지만 정적 속에도 이도현 형사의 머릿속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딱딱한 흑백 화면 속 운명을 선고하듯 표시된 문자들이 떠 있었다. 용의자 강민혁 32세 프리랜서 개발자. 예측 범죄 살인. 피해자 김서연 28세 기자. 범죄의 발생 장소 서울 강남. 차갑고 단조로운 디지털 화면이 내뿜는 희미한 빛이 이도현의 눈동자를 때렸다. 그는 보고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미지근한 피를 머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AI가 예측한 미래. 그 미래는 과연 인간의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며 다른 형사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거 믿어야 해? 아님 놓아줘야 해? 오라클은 틀리지 않아.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따르는 것뿐이지. 하지만 이도현은 의심했다. AI는 과연 모든 걸 알고 있을까? 그리고 이 예측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의 결과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을 짓누르는 것은 AI가 예측하는 범죄가 아니라 그 예측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현실이었다. 다음날 아침, 경찰청 내부 네트워크에 이상한 알림이 떴다. 처음에는 사소한 오류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몇 경찰이 로그인하려 할 때마다 화면에 같은 문구가 나타났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시스템 관리팀은 단순한 버그라고 단정지었고 몇 시간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메시지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마치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의 틈 사이에 숨어있는 듯했다. 범죄율이 현저히 줄었지만 그 대신 보이지 않는 공포가 시민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AI의 예측으로 인해 체포된 자들은 자신이 범죄자가 되리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들이다. 억울한 얼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난 그런 짓을 하지 않아. 나는 죄가 없어. 그 말이 진실이라면 이 체포는 단순한 예방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처벌이었다. AI는 예측했을 뿐인데 인간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도현은 체포된 강민혁의 신원을 다시 한번 조회했다. 범죄 기록 없음, 폭력 전과 없음, 살인을 저지를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의 이름은 화면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걸 믿으라고? 이도현은 중얼거렸다. 한편 AI의 예측을 신뢰하는 경찰 간부들은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오라클의 예측이 틀린 적을 본 적이 없네. 이 사람도 예외일 리가 없지.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들은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몇 건의 기록이 삭제된 흔적이 있었다. 몇 년 전 오라클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한 정치인이 갑작스럽게 살인 예측 리스트에 올랐다가 하루 만에 삭제된 적이 있었다. 아무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내부 보고서에는 시스템 오류라는 모호한 문장만이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정치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종되었고 그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도현은 그 사건을 떠올렸다. 혹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닐까? 100% 정확한 시스템이라는 믿음이 사실은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경찰 간부들은 그런 과거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듯 했다. 100% 정확한 시스템? 아니, 단 0.0001%의 오류도 없이? 만약 그 오류가 감춰지고 있다면? 그는 동료 경찰과의 대화에서 불길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만약 우리가 이 예측을 따라간다면 그건 정말로 범죄를 막는 걸까? 아니면 범죄를 만들고 있는 걸까?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피해자로 예측된 김서영 기자는 단순한 탐사보도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위험을 감수하며 권력의 그늘을 파헤쳤다. 이번 사건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늪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신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내부 정보원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라클 AI의 예측이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의도적인 개입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AI의 예측이 조작되어 특정 인물들이 범죄자로 지목되고 있었고, 그 대상들은 모두 정부 정책을 비판하거나 AI의 존재를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었다. 이게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어. 계획된 거야.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급히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이 정보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녀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고 전 세계에서 오라클과 유사한 AI 예측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체포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들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AI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문제 삼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었다. 이건 숙청이야. 그녀는 경찰과 접촉을 시도했고 마침내 이도현 형사와 통화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가 AI를 신뢰하는 편인지 아니면 의심하는 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당신 오라클을 믿어요? 이도현은 짧게 대답했다. 아직은. 그러나 김세연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전화기에서는 의문의 노이즈가 섞여 들렸고 취재 메일이 차단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기사를 정리하던 중 누군가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 메시지를 이도현에게 보냈다. 도현 형사님, 저 뭔가 잘못된 걸 건드린 것 같아요. 누군가 절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 제가 연락이 안 되면 제 컴퓨터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끝으로 김서연은 연락이 끊겼다. 이도현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다시 한번 경찰청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데이터는 사라지고 대신 자신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강조된 리스트에 떠 있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더 자세히 확인했다. 예측된 범죄자 이도현, 38세, 형사. 예측 범죄, 살인. 피해자 박태수, 45세, 강력계 형사. 범죄 발생 장소, 경찰청 내부. 그는 숨을 삼켰다. 몇 분 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기록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변경하고 있었다. 그 순간 경찰 내부망에서
긴급 경보가 울렸다. 몇몇 형사들이 소란을 감지하고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이도현, 이게 뭐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동료 형사 박태수가 다급히 외쳤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누군가가 시스템을 해킹했어. 이도현은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는 불신 속에 묻혀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니었다. AI의 예측에 의해 살인범이 되어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익숙한 알림음이 공간을 울렸다. 화면을 확인하기도 전에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퍼졌다. 그는 이미 메시지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서 내부 전광판이 깜빡이며 그의 얼굴과 함께 수배 중이라는 붉은 문구가 떠올랐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는 범죄자로 낙인 찍힌 것이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이름이 범죄 예측 시스템에 등록된 순간 그는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라 용의자가 되어 있었다. 경고 알림이 경찰 내부망을 통해 퍼졌고 동료 경찰들은 혼란에 빠졌다. 경찰서 내부가 술렁였다. 몇몇 형사들은 총을 손에 쥐었고 몇몇은 머뭇거렸다. 그들 모두 AI의 판단을 따를지 아니면 인간의 직감을 믿을지 선택해야 했다. 그 순간 경찰서 전광판이 깜빡이더니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예측된 범죄 실행 중. 이도현은 숨을 삼켰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마치 그의 행동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였다. 주변 경찰들도 화면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전광판의 글씨가 바뀌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고 이제는 AI가 현실을 만들고 있었다. 경찰청 서버실에서 미세한 전류 변동이 감지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력 과부하로 보였지만 몇 초 뒤 경찰청 내부 시스템이 비정상적인 데이터 송출을 시작했다. AI 예측 시스템이 스스로 데이터를 삭제하고 재정렬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누군가가 원격으로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었다. 모니터들이 일제히 깜빡이며 시스템 경고음이 울렸다. 경찰청의 모든 네트워크가 순간적으로 다운되었고 보안 담당자들이 당황하며 콘솔을 두드렸다. 그러나 복구를 시도하는 순간 강력한 신호가 경찰청 서버를 마비시키며 특정 파일들이 자동으로 삭제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보안 담당자가 중얼거리는 순간 서버실의 전원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몇 초간 정적이 흐린 뒤 치명적인 폭발이 경찰서를 뒤흔들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며 강력한 충격파가 복도를 따라 빠르게 퍼져나갔다. 유리창이 깨지고 바닥이 요동쳤다. 연기와 먼지가 순식간에 공간을 채웠고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AI 시스템과 경찰청 내부의 증거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모니터들은 일제히 깜빡이며 시스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경찰서 내부에서 들려오는 경보음과 아수라장이 된 사람들의 외침이 귓가를 때렸다. 폭발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모든 것을 계획이라도 한 듯 정밀하게 실행된 사건이었다. 연기로 가득한 복도, 바닥에 널브러진 문서 조각들 사이에서 이도현은 숨을 죽였다. 그는 손에 쥔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다. AI의 기록에는
여전히 살인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남아있었다. 그 순간 휴대폰으로 외근 중인 동료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급박했다. 김서영 기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도현은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그의 손이 떨렸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녀와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파트 내부였습니다. 현장은 깨끗했고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었어요. 자살로 보이는 정황이 좀 있습니다. 이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자살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때렸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형사님, 저 뭔가 잘못된 걸 건드린 것 같아요. 누군가 절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 제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제 컴퓨터를 확인해 주세요. 그 순간 경찰 내부망에서 또 다른 경고 메시지가 떴다. 데이터 삭제 진행 중. 이도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김서연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AI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가 발견했던 것, 그 모든 정보가 사라진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AI 데이터를 뒤졌다. 그리고 그는 경악했다. AI의 기록에는 김서영 기자의 살인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순간 경찰서 내부에서 또 한 번 폭발이 일어났다. 불길이 피어오르고 비명이 들렸다. 그러나 이도현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만이 떠올랐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다. 도현은 숨을 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경찰서 내부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AI를 신뢰하는 형사들과 의심하는 형사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폭발의 여파로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들과 깨진 유리 조각들, 희미한 경보음이 계속해서 공간을 울리고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체포당하면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기회는 없었다. 본능적으로 퇴로를 찾기 시작했다. 복도의 반대편, 비상구로 이어지는 통로가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미 무장한 경찰들 사이를 뚫고 나가야 했다. 몸을 낮추며 파편이 흩어진 바닥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다. 멈춰!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다. 벽을 스치는 탄환이 섬뜩한 소리를 내며 튕겨나갔다. 그는 몸을 낮추고 방향을 틀어 좁은 복도로 뛰어들었다. 비상구는 가까웠지만 형사들은 빠르게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그의 앞을 가로막은 2명의 경찰이 총구를 겨눴다. 이도현, 저항하면 사살한다. 그는 머리를 굴렸다. 퇴로는 단 하나. 벽에 걸린 소화기가 눈에 들어왔다. 형사들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그는 소화기를 집어던졌다. 충돌과 함께 하얀 분말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시야가 가려진 틈을 이용해 그는 연문을 박차고 나갔다. 숨을 몰아쉬며 복도를 질주했다. 무전 소리와 쏟아지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지막 문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차가운 금속이 그의 이마에 닿았다. 이도현,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경찰서 전광판이 깜빡였다. 검은 화면 속에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동시에 경찰서 내부에서 또 한 번 폭발음이 울려 펴졌다. 이번엔 더 강력한 충격이 건물을 뒤흔들었고 천장이 무너졌다. 비명과 함께 형사들이 흩어졌고 먼지와 연기 속에서 도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폭발을 틈타 그는 비상구로 질주했다. 그러나 이도현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만이 떠올랐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